차의 차주는 음주운전 관련 전과만 7범이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5달 동안 전국에서 압수된 차량은 모두 173대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1심 재판이 끝난 건 25건인데 90%에 육박하는 22건에서 몰수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본 뉴스에서는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수사기관에서 총 173건의 차량을 압수하였고 이 중 25건에 관해서 1심 재판까지 이루어졌는데 22건에서 몰수형이 선고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몰수율이 무려 88%에 이르는 것입니다. 제가 변호하고 있는 사건들에서도 종종 차량이 압수되는 케이스가 있어 금일 어떤 경우에 차량이 압수 또는 몰수되는지에 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몰수의 법적 근거는 형법 제48조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범죄 행위에 제공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운전 등의 범행에 사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차량을 몰수해 간다는 것은 조금 생소하게 다가옵니다. 법원에서도 유사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는지 2016년 이전 판례들에서는 몰수형을 선고한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는 반복되는 악질적인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심심찮게 몰수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몰수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사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검찰에서는 2023년 7월부터 차량 압수, 몰수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첫째로 사망이나 다수 부상자가 발생한 음주 사건, 둘째로 음주 뺑소니 사건, 셋째로 5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음주 전력자가 또다시 중상해를 발생시킨 사건, 넷째로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음주 전력자가 또다시 단순 음주운전을 한 사건들에서 차량을 압수한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고 법원에 몰수형을 구형하겠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에서는 수사기관보다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어지간해서는 차량 몰수형을 인정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 판례들을 종합해보면 첫째로 혈중 알코올 농도 0.15 이상의 음주운전으로서 사망사고를 발생시키고 뺑소니까지 행한 경우, 둘째로 과거 음주 전력이 6회 이상인데 또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는 경우, 세 번째로 과거 음주 전력이 5회 이상인데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 넷째로 과거 3회 이상의 음주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주행하는 행위 등과 같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차량 몰수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뉴스 기사에서는 압수된 차량 25건 중에 22건에서 몰수형이 선고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도 어폐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차량 25건 중에서 22건에 대해서 몰수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고 많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차량 중에서 그 중에서 압수가 인정된 25건만을 추리고 다시 그 중에서 22건이 몰수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압수는 향후 몰수형을 위해 수사 단계에서 차량을 빼앗아서 보관하는 절차인데 법원에서는 몰수를 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애초부터 압수영장 청구를 인용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압수가 되었다는 것은 몰수가 상당 부분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와 같은 연유로 압수된 차량 25건 중에서 22건이 몰수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단순 음주운전 차량 25대에 대해 검사가 몰수형을 구형했다면 제 생각으로는 단 한 건도 인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즉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차량의 압수 또는 몰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몰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